안녕하세요. 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저 강대표 여러분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한 끝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의 일은 아니고요. 저의 지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카톡방에서요. 카톡방 방을 하나 개설해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임 제목이 서울 경기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요 한 80명 되고요. 제가 거기서 우두머리 방장입니다. 물론 부방장도 있고요. 총무도 있습니다. 모임도 가끔씩 하고 있고요. 회원들이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 저처럼 개업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시는 분들 약 80명이요.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회원 중에 한 분의 저랑 친한 지인인데요. 그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무슨 멘탈?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완전히 멘탈이 날아가서 부동산 일도 때려치고 싶다. 중개업 안 하고 싶다까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하고 설득해서 멘탈을 좀 잡아놓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신촌에서 저희 지인이 한 1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30대고요.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투룸을 하고 있었죠. 원룸 투룸을 위주로 위치는 마포구 신촌에서 하고 있어요. 이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원룸 투룸을 구하러 오시는 손님이 하나 있었나 봐요. 대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원룸 원룸을 하나 소개시키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까지 성사됐나 봐요. 계약하기 전까지도 한 3번 정도 지방에서 오셔서 지방 대학생을 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약하고 잔금은 짧았나 봐요. 월세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잔금이, 오늘 계약하면 일주일 있다가 잔금을 하게 되었죠. 문제가 아무 없이 계약서도 쓰고요. 입주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계약서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아시는 지인 공인중개사님께서 계약서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큰 미스는 아니고요. 고칠 수 있는 미스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불포함이 있죠. 월세였고요. 하지만 관리비가 별도였나 봅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포함이라고 저희 지인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잔금을 해서 현재 세입자가 들어간 상태죠. 들어간 날, 그 다음날인가 봐요. 얘기를 했나 봐요. 세입자 대학생에게 이렇게 돼서 포함이 아닌데 포함이라고 내가 해놨다. 이걸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사무실에 들러서 바꾸겠다고 불포함으로 하겠다고 합의가 됐나 봐요. 녹음도 돼 있나 봐요. 그런 게 통화 내역도. 방을 한 지방에서 올라오실 때 한 3번 정도 만나서 집을 보여주고 하던 사이에 굉장히 친해져서 형 동생까지 하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 미스는 될 줄 알고 얘기를 해. 물론 서로 불포함 포함인데 관리비를 불포함인데 포함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물론 저희 지인 공인중개사님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주기로 한 그 대학생도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꿔준다. 한 달 동안 안 나왔대요. 그 대학생이. 한 달 동안 대학생이 안 와. 그래서 한 15일이 됐는데 월세가 입금이 됐나 봐요. 임대인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관리비가 입금이 안 되고 관리비가 포함이라고 써놨다고. 그때부터 임대인이 또 크레임을 걸고 오죠. 저희 후배 공인중개사에게. 그래서 다시 대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바꾸자 했더니 그때부터 돌변했다고 합니다. 무슨 돌변이냐. 계약서대로 하겠다. 포함인 줄 알고 계약했다. 불포함은 그건 알아서 하셔라. 형 동생까지 하고 3번 만나서
집을 보여주고 열심히 했는데 또 입실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를 해서 오기로 하였는데 말을 바꿔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말이 틀리듯이 또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거기서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부동산하고 그 대학생하고 형, 동생, 친하던 사이가 갑자기 욕까지 해가며 언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주는, 임대인은 계속 부동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는 계약서대로 하겠다. 계약서 잘못 쓴 사람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저희 후배가 임대인에게 죄송한데 1년치 관리비를 내겠습니다라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임대인 또 1년치 관리비를 손해보지만 공인중개사도 관리비 60만 원이었다고 해요.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 12달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졌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멘탈이 무너진 아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멘탈 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꾹 참고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풀릴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제가 임대차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쓸 때 항상 특이하게 전월세 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은요, 항상 어떤 게 포함이고 어떤 게 포함 안 되고 특이하게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 청소비, 인터넷, TV, 공용전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특이하게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차도 많이 쓰시고요. 주차가 되는지, 주차가 별도인지, 주차비가 얼마인지, 주차 장소가 어디인지까지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걸 왜 저에게 연락 옵니까? 포함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바퀴벌레가 침몰했대요. 한 달 돼서 입시다. 그래서 바퀴벌레 소독업체, 세스코죠. 소독업체를 했대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독한 비용을 달라고 청구했다고도 합니다. 굉장하죠. 중개업은 사람을 상처를 받는 일도 많지만 또 사람에게 위안이 얻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잡는 것이 이 부동산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객 여러분, 제발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상대편 생각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일이 있었죠. 이거는 저의 일입니다. 자, 공동 거래했고요. 전세로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물건지는 다른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 A 부동산 저하고 공동 거래를 했죠. A 부동산은 집주인 쪽, 저는 세입자, 새로 들어오실 분. 하지만 그 전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세입자 컨택도 저쪽 부동산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세입자가 미리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이나 전에. 25일이 잔금일이에요. 25일 날 돈을 다 주고 입주 청소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 세입자가 좀 빨리 나간다고 하니 저의 손님이 저에게 입주 청소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저쪽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서 하루만 빨리 입주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사정해서 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이 세입자는 저보고요, 부동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했다고,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야기해서 성사를 시키고 입주 청소도 하루 전날, 혜택 보는 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혜택 보겠죠. 하루 전날 청소를 하니까. 물론 그날 이삿날 오전에 청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하고 싶은 사람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부동산 선택을 잘못해서 거치고 거치니까 잘못됐다? 저도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속으로는 욕이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꼭 참았습니다. 제가 할 얘기 해버리면 싸움이 나겠죠. 굉장히 혜택 보는 사람을 혜택 보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를 부동산 선택을 잘못했다? 청소하게끔 해줬는데 원래대로라면 잔금을 주고 이사가 빠지면 11시부터 청소를 3시간, 4시간 하고 짐을 넣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자기 혜택을 빨리 줬더니 고맙다고 하면 끝난 부분을 부동산 선택을 잘못했다? 저쪽 부동산에다 얘기해서 제가 이쪽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다이렉트로 저쪽 부동산에 전화해도 그게 똑같은 일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나 집주인 쪽 부동산이 얘기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멘탈이 나갔었는데 진짜 참았고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실 때요 조금 상대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있었던 이야기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동인중개사 되겠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